이번에는 그 행정조사, 그 행정조사 기본법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처음에 공투효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투효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투효권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보면은 목적 1조에 목적 나오는데 그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 원칙, 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 최종 목적이 뭐냐? 행정의 공정성에 공해서 투명성, 효율성, 권은 이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해서 공정성, 투명성,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국민 권익 보호. 이것이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법단 기계는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 대상자가 누구냐? 법인. 그리고 단체 말씀드렸었죠. 법인하고 단체,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단체. 그 다음에 그 기관이라는 것은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 감사 뭐 이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그래가지고 조사 대상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 그리고 그 기관의 그 법인 그나 단체의 기관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적용범위 있어가지고 그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형사사건에서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7가지 정도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국가안전보장, 통일에게 관한 사항이라든지, 뭐 병역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101조라든지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닥치면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조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범위 확대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실시하라. 그 다음에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리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에 들어가 있으면서 또 행정조사 기본 원칙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 공동조사를 해라. 이렇게 공동조사가 가능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꾸 A라는 부서에서 또 하고 B라는 부서에서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조사 대상자가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죠.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 중복조사를 하면 안 된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한 번 했는데 다시 또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중복조사는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법률이 있을 때 행정조사는 언제 하느냐? 말씀드렸었죠. 근거 법률이 있을 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산지관리법도 말씀드렸었고, 식품위생법, 원산지 이런 것들에서 말씀드렸었죠. 근거 법률에 각 법률에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응할 경우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연도별 정기조사죠. 연도별 정기조사, 행정조사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개별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립을 하면서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다. 정기조사
연도별 행정조사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가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하는 거고, 수시조사란 여기 보면은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수시조사할 수 있는 법률, 아니면 이제 혐의가 있을 때, 아니면은 통보받았을 때, 이첩받았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럴 때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조사. 그래서 그러면 정기조사든 수시조사든 행정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출석 요구를 한다든지 진술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해가지고 여기는 또 1회 출석 해가지고 1회 출석해서 그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 불러가지고 깔끔하게 다 끝내라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1회 출석으로 끝내라 이런 취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 요구도 하고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시조사, 정기조사든 행정조사는.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직접 이게 보고서라든지 자료 제출만 해가지고는 뭐가 진실인지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도 조사하라. 현장 조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는 그 일몰 후, 일출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몰 후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는 야간에는 하지 마라. 현장 조사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동의를 얻었거나 조사 대상자라든지 관계자한테 동의를 얻었거나 그 사업장이 업무 시간 중이었거나 야간이라 해가 졌더라도 그 사업장이 업무 시간 중이었거나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이 그 주간에만 해가지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만 해가지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 지고 뜨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로 인해서 그 증거인멸로 인해 가지고 조사 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야간에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 진술 요구에서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발송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장 출입 조사서를 발송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사전에 통지하는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는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는데 그게 원칙이고, 증거인멸이거나 자발적인 경우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든지 7일 전까지 통제버리면 그 사이에 증거를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럴 경우라든지 자발적으로 그 행정조사에 응할 경우에는 사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그 서류를 제시하고 그 행정조사 목적 등 이런 것들을 구두로 이렇게 고지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는 의견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견 제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견 제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반영하면 되는 거죠. 사전 통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현장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조사원이 권한 증표를 제시한다 해서 조사원증 보여드렸었죠. 원산지 서식에 있는 거 조사원증. 특별사법경찰증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시료 채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료 채취. 그래가지고 시료 채취는 그 수입산 소고기인지 국내산인지 그 거짓 표시하는지 그걸 하는데, 저 시료 채취하려면 이제 그 소고기를 좀 떼서 감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한 100g 정도 떼면 되는 거지, 한 10kg씩 뗀다든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거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일에 소고기 100g, 200g 가져가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또 비용을 요구하면 비용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서류, 물건을 그 필요에 의하면 자료라든지 서류, 물건 이것을 영치하는데, 이것을 영치하는데 조사 대상자라든지 그 관계인이 입회한 다음에 영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서 조사원이 가서 이것저것 막 가지고 와 버리면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회해서 보는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것을 이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사본을 한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진 촬영이나 사본. 이것으로. 언제 사진 촬영이나 사본으로 하냐면은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장부 계속 써야 되는데 그걸 싹 가져와 버리면은 그것을 컴퓨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영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자료는 자료 그냥 영치를 해야지 그냥 촬영이나 사본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수가 있으니까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냥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치조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거기다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입회해서 서명 날인 받고 한 부는 그쪽에다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관련이 없다든지 이렇게 갖고 와서 다 뒤져보니까 관련이 없어요. 행정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목적을 달성해서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목적을 달성해서 필요가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관련이 없거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렇게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줘라.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사하는데 당사자, 조사 대상자가 법단 기계라고 그랬죠. 법단 기계. 그런데 또 누구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좀 조사를 해야겠어요. 수사로 말하면 참고인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제3자도 그 조사하는데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제3자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조사를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시 7일 전까지 그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그 사람 조사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이렇게 제3자 보충조사 한다는 것을 원래 조사 대상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사전 통지해가지고는 또 이게 가서 뭐 서로 짜고 뭐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시킨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사전 통지해가지고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목적이 달성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해서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조사 결과 조사해놓고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는 제3자 통지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다. 제3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는데 그 통지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자라는 부분이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통지하고 관련된 사전 통지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전 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다음에 추가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다음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조사 하는 데서 조사 대상자는 조사 대상자가 좀 행정조사 받으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받는 부분에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라고 볼 수 없으니까는 법률이나 회계 등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입회
입회시키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전문가 입회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조사 대상자하고 조사원이 공정성이라든지 그 실질적 진실이 왜곡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을 녹음이라든지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전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을 조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은 7일 이내에 그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7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를 해줘라.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 결과는 앞으로 뭘 할 건지, 그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 과징금 부과할 건지, 시정명령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서 결론이 나오면은 그 통지를 해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사처벌 조항 해당될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수사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고발하면 이제 고발 사건으로 가는 거고 수사 의뢰하면 이제 인지 사건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행정조사기본법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